한 여자의 등장으로 생겨난 균열. 네이버 금요 웹툰 재혼황후. 웹소설이 원작인 탄탄한 스토리의 웹툰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화려한 작화와 사랑스러운 캐릭터들, 고구마를 잔뜩 먹이며 초반에 답답한 마음을 주다가도 어느샌가 사이다를 건네며 꽉 막힌 속을 탁 트이게 만드는 이야기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매력적인 웹툰. 꿀팁으로 완전 무장, 오직 꿀꿀툰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 꿀잼 영상. 재혼황후 줄거리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소비이슈가 꼬질꼬질한 도망노예 한 명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나비에,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라는 것과 폐하가 그녀에게 안절부절 못하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는 말을 들은 나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소비에슈의 모습을 보며 이전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정부 얘기를 떠올리게 되고, 다른 여자를 정부로 앉히더라도 절대 상처받아선 안 된다고 했던 말에 수긍했던 과거와 다르게 막상 눈앞에 일이 펼쳐지자 휑한 기분을 감출 수 없던 나비에는 그나마 그녀가 사교계에 데뷔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상기하고 앞으로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 여기며 그 여자는 그 여자, 나는 나라 자조하며 애써 마음을 추스릅니다. 외면하고 싶어도 곳곳에서는 폐하와 그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그들을 피해 자리를 옮기려는 찰나 마주칠 일 없으리라 믿었던 그녀 라스타와 마주치게 됩니다. 황후인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며 다가오는 라스타를 나비에의 시녀 로라가 경계하자 소비에쉬는 라스타를 더럽다고 이야기한 로라에게 안갚음을 하는 듯 로라를 사흘간 감금할 것을 명합니다. 후에 소비에쉬는 라스타에게 로라를 내쫓을 것을 종용하고 이번에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결심을 하며 나비에는 소비에쉬의 말을 거부합니다. 소비에쉬는 그런 나비에의 태도에 피곤함을 느끼는 듯 고분고분하지 못한 그녀를 오히려 책망하고, 그의 망언에 분함을 느낀 나비에는 황후란 폐하의 뜻에 고분고분 따라야 하는 사람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소비에쉬는 라스타를 자신의 정부로 들이게 되고 황궁의 주인인 나비에가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정부에게 인정과 존중의 의미로 선물을 줄지도 모른다는 랑트 남작의 말에 라스타는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고위 귀족일 때 혹은 같은 집안 사람일 경우만 선물을 준다는 원칙을 들어 나비에는 라스타에게 선물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곧 다가올 신년제에 눈만 마주쳐도 황홀할 할 지경인 외모를 소유한 수많은 여자와 연문을 뿌리고 다닌다는 바람둥이 왕자가 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이 소식에 나비에의 시녀를 비롯 수많은 귀족 영예들은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즐거운 티타임 시간을 방해하는 라스타의 방문에 나비에는 서둘러 불편한 표정을 감추고, 자신을 찾아온 라스타의 의중을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같은 남편을 두었기에 나비에와 자신이 자매와 같은 사이라 말하는 라스타, 자신을 언니라 불러도 되냐는 그녀의 무례한 말에 나비에는 더 이상 불편함을 감출 수 없어 라스타에게 물러날 것을 명합니다. 심란한 마음을 추스를 겸 산책하고 있던 사이 나비에에게 보라색 눈과 화려한 금색의 털을 가진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다가오고 새의 다리에 묶인 편지를 보며 나비에는 재미삼아 답장을 보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나비에의 앞에 소비에슈가 등장하고 라스타에게 시녀가 없음에 나비에로 하여금 라스타의 시녀를 구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시녀란 본래 본인과 비슷한 직위의 귀족이나 조금 낮은 직위의 귀족이 해주는 일이기에 귀족이 아닌 라스타의 시녀를 자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소비에쉬는 라스타가 도망노예라는 소문을 나비에가 퍼뜨렸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것이라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죠. 더는 라스타와 소비에쉬의 일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며 당차게 나왔건만 서러운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자신만의 공간에서 숨죽여 눈물을 흘리고 마는 나비에, 그런 그녀를 위로하듯 또다시 낮에 보았던 새가 날아오고
자신을 위로해주는 새에게 고마움을 느낀 나비에는 새의 이름을 퀸이라 지어줍니다. 나비의 따뜻한 포옹을 받은 새는 은신처로 돌아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건장한 남성의 모습으로 변하고,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무수한 소문의 주인공이자 화려한 용모의 소유자 서왕국 제1왕이 계승권자인 하인리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인리는 신년제 기간에 퀸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비에와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둘은 상대를 먼저 찾는 사람이 퀸을 데려갈 수 있다는 내기를 하게 되죠. 다음날 하인리는 나비에를 찾아와 황궁 안내를 부탁합니다. 라스타와 마주쳐 경직된 나비에를 풀어주기 위해 농담을 던진 하인리는 이토록 아름다운 나비에를 두고 라스타를 정부로 들인 소비에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신년제의 첫날 연회에 라스타가 참석한 것에 나비에는 적잖이 충격을 받게 되고, 자신을 내버려둔 채 바로 라스타에게 다가가는 소비에슈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황후에게 첫 춤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비에슈 뿐이기에 어차피 춤을 신청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나비에는 사람이 드문 곳으로 몸을 감추고, 그런 그녀에게 하인리가 다가와 춤을 신청합니다. 나비에는 괜한 소문을 만들기 싫었으나 홧김에 그의 청을 허락하죠. 한 파트너와 연달아 춤을 출 수 없기에 나비에는 소비에슈와 춤을 추게 되고, 그와 함께 어릴 적부터 함께 춤을 연습했던 것을 떠올리던 나비에게 소비에슈는 서왕국의 왕자와 춤을 춘 나비의 태도를 지적하는 말을 하고는 곧이어 하인리에게 춤추는 것을 거부당한 라스타가 눈물을 흘리자 나비에를 내버려둔 채 라스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 소비에슈를 보며 즐거운 가십거리를 잡은 듯 연회에 참여한 모든 귀족들은 일제히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서운함과 창피함이 깃든 복합적인 마음에 나비에는 방으로 돌아와 홀로 눈물을 흘리고, 때마침 그녀를 찾아온 퀸에게 위로를 받는 사이 엘리자백작 부인을 통해 베르디 자작 부인이 더는 시녀를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년제 둘째 날 라스타 곁에 서 있는 베르디 자작 부인을 보게 되죠. 신년제 행사차 방문한 남왕국 공주 서즈를 통해 하인리 왕자가 익명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나비에를 모시는 시녀들은 그녀가 퀸을 통해 서신을 주고받는 사람이 하인리일 것이라 눈치채게 됩니다. 이참에 하인리 왕자와 친구가 될 것을 제안하지만 악의적인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한 나비에는 거절하죠. 이 소식은 라스타에게도 들어가고, 베르디 자작 부인을 통해 하인리의 편지 상대가 나비에일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라스타는 재미있는 일을 벌이면 좋을 것 같다며 하녀인 체리니를 통해 그녀가 하인리의 편지 상대라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퀸의 모습을 통해 이미 서신을 주고받은 상대가 나비에인 것을 알고 있던 하인리는 싸늘한 표정으로 체리니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하고, 이를 듣고 있던 라스타가 나타나 사실은 자신이 진짜 편지의 주인공이라 말하며 연이은 거짓말로 하인리를 농락하는 짓을 벌이죠. 신년제 전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인리는 대놓고 편지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라스타를 궁지에 몰지만 소비에슈에 의해 저지당하게 되고, 라스타는 자신의 특기를 발휘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이 상황을 말려야 하나 나비에가 고민하는 사이 립트라는 사막나라의 대공이자 마법 아카데미를 수석 졸업한 유학생이라는 카프맨 대공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나비에는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라스타를 보며 의아함을 느끼게 되고, 그녀와의 언쟁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비에슈가 라스타에게 축하 선물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비에는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것에 소비에슈의 사과를 요청하나 소비에슈는 오히려 화를 내고, 황홀한 모름지기 황제와 동등한 위치의 동반자이기에 계속해서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소비에슈에게 나비에는 똑같이 반말로 경고의 말을 날립니다. 하인리가 소비에슈와 척을 지는 행동을 하자 그의 수행원 자격으로 온 메켄나경은 그런 하인리를 말리고, 이를 통해 하인리가 퀸의 모습으로 동대 제국을 몰래 정탐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일리는 맥켄나에게 에릭이라는 인물에게 편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죠. 드디어 신년제의 마지막 날, 붉은 장미방에서 열리는 특별 연회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마주친 카프맨 대공의 말을 통해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눈빛이 나비에가 라스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한심함을 느꼈기 때문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비에와 마주친 하인리는 사실 나비에가 편지 상대의 주인공임을 알고 있었으며 나비에가 원한다면 그녀와 자신이 친구라는 사실을 비밀리에 붙이겠다는 말을 합니다. 한편 특별 연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던 라스타는 일반 연회장에서 귀빈들의 선망의 시선을 받으며 즐기고 있는 사이 과거 그녀를 노예로 데리고 있던 로테슈 자작을 만나게 됩니다. 라스타를 본 그는 그녀가 도망노예 출신인 것을 그 자리에서 공개하죠. 소비에슈는 라스타가 도망노예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로테슈 자작을 불러왔다며 나비에를 모욕하고 나비에는 초대장을 보낸 건 라스타가 황궁에 오기 몇 주 전이었다는 것을 들어 그의 주장이 억지인 것을 지적하지만 소비에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나비에의 책임을 묻죠. 소비에슈는 로테슈 자작을 불러 그에게 모든 사실을 덮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눈치 빠른 자작은 그 스스로 라스타를 도망노예로 오해한 자신의 실수라 발언하며 미꾸라지같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로테슈는 황제가 이토록 라스타를 총애하고 있음에 또 다른 흑심을 품게 되고 라스타를 찾아가 그녀가 소비에슈의 애정을 받는 것도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라 라스타를 흔들고 거기에 더해 그녀가 낳고 버린 아이를 볼모로 그녀의 비밀을 쥐고 있는 자신을 측근으로 두도록 회유하기에 이릅니다. 소비에슈는 하인리와 함께 있는 나비에를 보게 되고 나비에를 하인리에게서 떨어뜨린 뒤 일전에 로테슈 자장리를 나비에 탓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곧 있을 나비에의 생일을 맞아 화해도 할 겸 별궁으로 놀러갈 것을 제안하는 소비에슈. 내키지는 않지만 동자지국의 황후로서 황제와 사이가 좋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기에 나비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한편 하인리의 요청으로 왕국에 당도한 블루보헤안 왕족 에르기 공작은 라스타 곁에서 어떠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녀를 부추깁니다. 그러던 중 신년제에서 만난 카프맨 대공이 화대륙과 월대륙 간의 교역을 요청하고 이 교역을 나비에가 맡아주길 청했다는 말에 나비에 또한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나비에는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본 카프맨이 무슨 이유로 자신을 책임자로 추천했는지 직접 묻게 되고 카프맨은 자신이 언급한 립트의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이 나비에뿐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녀에 대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나비에의 생일이 다가오고 별궁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이번 기회에 소비에슈와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주베르 백작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혼은 황제만이 요청할 수 있으며 나비의 자신 또한 인생의 목적지가 황후 자리였기에 이혼할 마음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뒤늦게 도착한 소비에슈어의 분위기는 좋지 않고 홀로 식사를 하고 있는 나비에게 퀸이 찾아와 그녀를 위로합니다. 크리스털 하우스에서 투아니아 부인의 티파티가 열리고 파티에 초대된 하인리의 친구 에르기는 라스타와 함께 파티에 참여합니다. 라스타를 초대한 적 없는 부인은 당황하게 되고 귀족들의 뒷이야기가 오가는 사이에서 투아니아 부인이 정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라스타가 언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례한 라스타의 발언에 투아니아 부인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모임을 끝내게 되죠. 그 후 에르기는 황후를 찾아가 하인리에 대한 험담을 하고 그를 너무 믿지 말 것을 경고하며 그가 몇 년 전부터 세운 계획에 대해 언급하려는 사이 소비에슈가 등장과 함께 뒷말을 잊지 못하며 사라집니다. 후에 하인리와 마주친 나비에는 에르기가 언급한 계획에 대해 하인리에게 묻지만 하인리의 난처한 표정을 보며 더는 그를 추궁하지 않지만 아르티나에게 하인리와 에르기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지시합니다. 라스타는 로테슈 자작을 불러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능력을 보여달라는 과감한 말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그에게 투아니아 공작 부인의 약점을 알아오기를 지시합니다. 로테슈는 과거 마리안경이라는 남자가 동생의 약혼자인 투아니아 부인을 사랑해 구애하였으나
결국 그녀가 자신의 동생과 결혼하자 충격을 받고 후계자 자리와 상속을 포기한 채 신전에 들어갔으며 일주일도 안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 투아니아 부인이 결혼한 지 7달 만에 아기를 낳아 사람들이 그 아이를 마리안경의 아이라고 의심했던 스캔들 내용을 라스타에게 이야기해줍니다. 라스타는 이를 이용해 신전 주위 사람들에게 마리안경이 죽기 전 아름다운 귀부인이 신전을 몇 번 방문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을 지시하죠. 한편 나비에는 자신이 후원하는 고아원에서 마법사 학생이 나온 것을 축하해주기 위해 위러를 찾아가게 되고 근래 들어 마법사들의 수가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온 하인니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함께 식사를 하죠. 나비에가 위럴에 다녀온 사이 큰 소란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에르기 공작의 깜짝 파티에서 투아니아 부인이 에르기 공작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 이 이야기가 입과 입을 거쳐 살이 불어 부풀어진 채 계속해서 떠돌고 있던 것이죠. 한편 라스타에게 준 반지가 로테슈 자작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챈 소비에슈는 라스타가 그에게 협박받을 것을 염려해 그녀의 돈 관리를 랑트 남작에게 맡기고 이로 인해 로테슈 자작의 입을 틀어막는 방편으로 몰래 융통할 돈이 필요했던 라스타는 난감해집니다. 이 사실을 에르기 공작에게 털어놓게 되고 자신에게 선뜻 돈을 빌려준다는 에르기의 태도에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라스타는 로테슈와 자신의 아기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평민과 귀족들이 한자리에서 어울리는 대중 무도회가 열리고 그곳에서 나비에는 자신과 똑같이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 라스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들 나비에가 라스타를 따라한 것이 아니냐며 수군대는 사이 소비에쉬는 자신이 나비에게 붉은 드레스를 입고 와달라 요청한 것이라 말하며 그녀를 감싸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망한 라스타의 눈에 홀로 술잔을 들이키는 투아니아 공작이 들어오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라스타를 보며 아무런 질투의 감정도 느끼지 않는 소비에쉬의 모습에 나비에는 의아함을 느낍니다. 무도회가 끝난 지 사흘 후 다급히 나비에를 찾아온 로라에 의해 투아니아 공작이 부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10년도 넘은 예전 스캔들을 걸고 넘어지는 공작의 행동에 순간 라스타의 지난 행적들이 떠오르죠. 여기에 더해 평소 남몰래 투아니아 부인을 흠모해온 랑드레 자작이 라스타를 칼로 찌른 사건까지 일어나 사건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다행히 라스타는 무사했고 그녀의 상태를 살피러 온 궁이를 통해 그녀가 현재 임신한 상태인 것이 알려지게 되죠. 투아니아 부인은 나비에를 찾아와 랑드레 자작을 살려달라 부탁합니다. 황족의 아기가 죽을 뻔한 사건으로 처리하려는 소비에쉬의 의중으로 자작이 재판조차 받지 못한 채 처형될 것은 거의 확실시된 것이었죠. 투아니아 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 사람이 라스타일 것이라 의심하고 있던 나비에는 직접 랑드레를 만나보기로 하고 그를 찾아가 사건의 전후 사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하죠. 랑드레는 투아니아의 헛소문을 추적하다 마리안경이 죽은 신전 부근의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소문의 유포자를 찾아 그들을 매수한 자를 추적한 끝에 그 자가 로테슈 자작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투아니아 부인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자작의 태도에 나비에는 그의 사랑을 달리 보게 됩니다. 나비에는 랑드레가 조사한 자료를 이용해 소비에쉬와 딜을 하게 되고 처형해서 추방형으로 처벌을 바꾸는 데 성공하죠. 한편 라스타의 요청으로 로테슈 자작이 데리고 있는 아기에 대해 조사한 에르기 공작이 돌아오고 이를 통해 그 아이가 라스타의 아이가 맞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화대륙과의 무역 문제로 나비에와 카프맨 대공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마법에 능한 그에게 선물로 받은 사랑의 묘약을 보여주는 나비에 효능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대공은 사랑의 묘약을 사용하게 되고 생각보다 강한 약효에 대공은 나비를 향한 사랑에 어쩔 줄 몰라 하고 해독제도 잘 들지 않아 하인니와 함께 있는 나비에를 보며 질투심에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죠.
하필 카프맨 대공과 함께 있는 모습을 소비에슈가 보게 되고 소비에슈는 라스타가 아이를 임신한 것을 들어 나비에게 행동을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라스타의 아기가 황실의 아기이면서 나비에의 아기라는 뜻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소비에슈. 하지만 나비에는 그 말을 강하게 부정하죠. 나비에게 이기적이라며 소비에슈가 그녀를 매도하려는 찰나 분노한 카프맨 대공이 소비에슈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립니다. 이 일로 립트와의 거래는 불발되죠. 소비에슈는 카프맨 대공과 나비에의 사이를 오해하게 되고 나비에가 자신의 연애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려 드는 소비에슈의 태도를 조롱하자 정부는 정부이고 황후는 황후라는 선 긋는 말을 하는 소비에슈. 공교롭게도 이 말을 라스타가 듣게 되죠. 이는 언제든 황제의 사랑이 식을 수 있다는 것과 또 다른 정부가 들어올 수 있음을 이야기한 로테슈의 말을 라스타가 떠올리게 하며 그녀의 불안을 점점 더 커지게 만들죠. 하인리는 서왕국의 왕인 그의 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의 유언을 듣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비에를 만나 하게 됩니다. 뒤이어 투아니아 부인마저 추방당한 랑들의 자작을 따라 멀리 떠난다는 편지를 받게 되죠.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매 나비에는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쓸쓸함도 잠시 소비에슈의 첫 아기 탄생 연회를 준비하기 위해 나비에는 다시 바빠지고 시차를 마치고 돌아온 소비에슈는 지친 나비에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대로 자신들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라스타의 아기가 황족으로 인정받을지 모른다는 것을 말해 나비에의 지친 마음을 더욱더 메마르게 만듭니다. 동대제국과의 교류가 취소되자 카프맨 대공은 화대륙으로 돌아갈 결정을 하게 되고 나비에게 함께 화대륙으로 갈 것을 청하지만 자신은 한 남자의 부인이기 이전에 동대제국의 황후이며 황후 자리는 자신의 꿈이고 현실임을 들어 자신의 일생을 버리고 싶지 않다며 대공의 청을 거절하죠. 카프맨 대공은 나비에와 포옹 뒤 붉어진 눈으로 고국을 향해 떠납니다. 한편 로테슈 자작은 라스타를 자금줄로 이용해 수도로 이사 오게 됩니다. 로테슈의 딸 르베티와 로테슈의 아들이며 라스타의 옛 연인이자 그녀가 낳은 아기의 아버지인 알렌 또한 함께 수도로 왔다는 사실에 라스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게 되죠. 로테슈는 태연히 아기의 이름이 안이라는 것을 알리며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느냐 떠보지만 라스타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파르메 지방에 가 있던 나비에의 친오빠 코샤르 경이 수도에 당도하고 나비에에게 줄 선물을 이것저것 사는 중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라스타의 존재에 욱하는 성정의 코샤르는 발끈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의 낯빛이 어두운 것을 본 코샤르는 이 모든 것이 라스타 때문이라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더해 나비에가 라스타의 임신 연회까지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궁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나비에는 자신이 라스타에게 화를 내면 가엾은 정부에게만 화풀이하는 비겁한 양녀가 되고 황제에게 화를 내면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다며 손가락질 받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참기만 하면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 될 것이 뻔한 자신의 처지에 미로에 갇힌 듯한 막막함을 느끼고 엘리자 부인을 통해 하인리의 형이자 서왕국의 왕 워턴 3세가 서거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나비에는 슬픔에 차있을 하인리를 걱정합니다. 그때 퀸이 부하라고 명명했던 파란 새로 변한 맥켄나가 나비에를 찾아오고 하인리의 편지에 답장을 하며 나비에는 그를 위로합니다. 한편 하인리는 형님의 장례식과 자신의 대관식 준비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하루빨리 왕비를 드리라는 맥켄나의 말에 어림없다는 듯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나비에를 닮은 여인이 아닌 나비에 자체라며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죠. 라스타의 임신 축하연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오고 황실의 첫 아기라는 강렬한 타이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연회에 나비에는 사뭇 쓸쓸함을 느낍니다. 나비에는 아기의 선물로 화려한 장식용 검을 건넵니다. 그리고는 아기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라스타의 요청에 자신이 선물한 검처럼 살라 말을 하죠. 라스타는 에르기 공작에게 황후에게 선물로 받은 검을 보여주고 검을 건넨 황후의 의중을 알아차린 에르기는
검으로서의 실용성이 없는 장식용 검이기에 검처럼 살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백수가 되라는 의미의 말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나비에가 자신을 모욕한 것을 깨달은 라스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그녀를 위로하는 소비에쉬에게 자신의 아이를 황자, 황녀라 표현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소비에쉬와 귀빈들의 낯빛이 싸늘하게 변하고 소비에쉬는 서둘러 라스타를 데리고 연회장을 빠져나갑니다. 둘만이 있는 자리에서 소비에쉬는 황후 소생의 아이들만이 황자나 황녀 자귀를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아기도 황제의 핏줄임에도 황자나 황녀의 직위가 아닌 고위 귀족에 그친다는 것에 불공평함을 토로하는 라스타. 라스타가 슬퍼하자 그녀의 하인인 샌드리는 오랜 시간 동안 황제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것과 이번에 라스타가 임신한 것으로 소비에쉬에게 문제가 없음이 확실시 되었으니 어쩌면 나비에가 불임일지도 모른다는 헛소리를 시전하고 이에 라스타의 아기가 나비에게 입양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 말을 고지곳대로 들은 라스타는 나비에를 찾아가 그녀가 불임일 가능성이 크니 자신의 아기의 양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망언을 하고 옆에 있던 코샤르가 이 말에 무척이나 분노하여 라스타에게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코샤르의 분노에 놀란 라스타는 갑작스런 복통을 느낀 듯 쓰러지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라스타의 입모양을 보며 나비에는 잠시 망설이나 곧 궁이가 올 것을 알고 있기에 그녀의 도움을 외면해버립니다. 라스타는 소비에쉬에게 자신이 황후를 모욕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발뺌하지만 나비의 성정을 잘 아는 소비에쉬에게 이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고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과 그로 인해 자신이 소비에쉬에게 버림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라스타는 코샤르가 자신을 밀쳤다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소비에쉬는 자신의 허락이 있기까지 코샤르의 황궁 출입을 금하도록 명령합니다. 누군가 라스타의 식사에 미량의 낙태약을 섞었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소비에쉬는 나비에가 라스타에 대해 나쁘게 언급해 코샤르가 이러한 일을 꾸몄을 것이라 생각하며 또다시 나비의 탓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소비에쉬는 그녀가 직접 라스타에게 낙태약을 먹인 범인을 조사하라며 코샤르의 지심이 밝혀진다면 자신에게 찾아와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비에는 코샤르의 측근인 파르앙 후작을 찾아가고 그를 통해 낙태약 사건의 배후가 자신의 오빠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비에는 소비에쉬의 요구대로 그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가고 소비에쉬는 나비에의 사과를 막으며 이번에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일을 묻지만 다음에도 같은 일이 생길 때엔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이란 말을 남깁니다. 메켄나를 통해 나비에와 연락을 취하고 있던 하인이는 동대제국의 낙태약 사건을 듣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나비에가 자신의 즉위식 축하사절단으로 오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또다시 메켄나에게 부탁해 에르기 공작에게 서신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죠. 라스타의 상태가 나아진 후 소비에쉬는 그녀를 위해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라스타는 로테슈 자적의 딸인 르베티와 옛 연인인 알렌과 마주치죠. 알렌은 과거의 일을 사과하며 라스타의 아기인 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라스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을 아는 척하지 말라며 거침없이 이야기하고는 그를 내버려둔 채 자리를 뜹니다. 라스타는 에르기 공작에게 낙태약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일을 피할 방도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에르기는 이에 두 가지 묘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황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둘째는 공격받기 전에 그녀를 공격할 만한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 황후가 두렵다면 라스타가 직접 황후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선 신분 세탁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가짜 부모를 만들어 출신 성분을 귀족으로 만드는 것과 평의회 회원 중 평민인 의원들이 라스타를 지지하게 만들 것을 제안하죠. 나비에는 라스타를 경계하기 위해 로테슈 자적의 딸 르베티를 가까이 둡니다. 라스타가 결코 떳떳한 처지가 아니며 나비에가 눈 감아주는 만큼 그녀도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 하는 경고였죠. 나비에는 라스타가 로테슈 자적의 노예였을 것이라 예상하며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그를 계속 옆에 두고 있는 이유로 그녀가 로테슈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황후는 가까이 사는 영예들을 모아놓고 티파티를 개최하고 라스타는 나비에가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초대장도 보내오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급격히 우울해집니다. 이어 에르기 공작이 찾아오자 나비에가 자신을 고립시키려 한다며 우는 소리를 내는 라스타. 에르기는 라스타에게 나비에와 같은 날짜에 티파티를 열어 동정표를 얻을 것을 제안합니다. 에르기의 말대로 라스타가 티파티를 여는 날에 일부러 나비에 또한 티파티를 연 것이며 평민 출신인 정보를 따돌릴 목적이었다는 뒷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파르왕 후작은 이 사실을 알려 라스타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자 제안하지만 제살 파먹기임을 이야기하며 나비에는 그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한편 서왕국에서는 하인리의 즉위식이 열리고 즉위식 끝에 둘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그가 세웠던 계획이 동대제국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나비에는 아르티나경을 통해 로테슈 자작의 집에 아기가 있으며 아무도 그 아기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오로지 비밀구역 안에서만 기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비에슈는 라스타를 찾아가 누군가 라스타와 로테슈 자작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혹시라도 로테슈에 의해 협박받고 있는 거라면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달래지만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한 라스타는 소비에슈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자신은 감추는 것이 없다며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에슈는 자주 찾아오는 자작의 행동을 통해 라스타가 그에게 약점이 잡혔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챈 상태였고 카렐 후작을 통해 로테슈 자작과 라스타의 뒤를 캐고 있는 사람이 나비에와 그의 오빠인 코샤르라는 것을 보고받게 됩니다. 한편 코샤르에게 해를 가할 사람들을 보낸 로테슈는 역으로 코샤르에게 잡히고 코샤르는 로테슈를 협박하며 라스타에게 아기가 있다는 것과 그녀의 노예매매 증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사실을 소비에슈의 수석비서인 카렐 후작도 보고받게 됩니다. 후작은 이 사실을 소비에슈에게 알리고 소비에슈는 로테슈 자작을 구함과 동시에 코샤르를 집에 감금시켜 둘 것을 명령합니다. 소비에슈는 지금 라스타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아기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며 카렐 후작에게 나비에와 이혼할 것임을 말합니다. 카렐 후작은 사색이 되어 코샤르경에게만 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이혼 문제를 부디 재고해달라 말하지만 이미 혼자 결정해버린 소비에슈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코샤르를 처벌하고 나비에와 이혼을 하면 그녀에 대한 동정론이 일 것임을 이야기하며 그때 라스타를 황후로 올려 아기에게 정통성을 지니게 한 뒤 능력 있는 황후였던 나비에를 그리워하는 여론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나비에를 복권시킨다는 얼토당토 없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소비에슈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라스타에게 자신은 황후와 이혼할 것이며 그녀에게 1년간 황후가 되라 말합니다. 나비에는 열린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마법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나비에가 후원하고 있는 에벨리를 만날 겸 심란한 마음도 달랠 겸 위로를 찾은 나비에. 그곳에서 하인리와 함께 식사했던 장소를 찾게 되고 거짓말처럼 그와 마주치게 됩니다. 자신에게 오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나비에를 모시고 간다는 말을 하며 환하게 웃는 하인리를 보며 나비에의 착잡한 마음에 조금씩 온기가 스며듭니다. 나비에는 마법 능력을 잃어 슬퍼하는 에벨리를 보며 황후 자리를 잃게 되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고 그렇게 된다면 가치와 꿈이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자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를 본 하인리는 당황하며 자신의 두 손으로 나비에의 얼굴을 부여잡습니다. 나비에는 자신이 정말 왕비였으면 좋겠냐며 하인리에게 묻고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그의 말에 그의 왕비가 되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편지로 나눌 것을 약속하며 둘은 헤어지죠. 동대제국으로 돌아가는 마차에 몸을 싣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한 나비에는 그래도 하인리가 다른 정보를 드리는 건 소비에슈 때만큼 힘들진 않을 거라 생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녀가 소비에슈를 생각한 것보다 많이 좋아했었음을 깨닫게 되죠. 한편 나비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소비에슈는 기사들을 시켜 라스타의 노예 증서를 찾기 위해 나비에의 방을 뒤지고
그녀의 소지품에서 나비에가 하인리와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비에슈는 나비에의 방 안으로 날아드는 모든 새들을 화살로 쏘아버리라 명령하죠. 하인리의 편지를 전하러 온 맥켄나는 활에 쏘여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를 발견한 라스타는 예전에 에르기가 파란 새에게서 편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 새를 에르기에게 데려갑니다. 며칠 뒤 열린 원래 국정회의에서 라스타의 부모임을 주장하는 부부가 두 쌍이나 등장하고, 소비에슈가 한심하게 여겼던 부친의 전처를 똑같이 밟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나비에는 그런 소비에슈를 비웃습니다. 대놓고 망신당한 소비에슈는 둘 중 하나는 사기꾼이라며 이들을 전부 가두기를 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비에의 오빠인 코샤르가 꾸민 일이라며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죠. 그날 밤 소비에슈는 코샤르에 대한 모함과 나비에가 불임이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써내려가며 이혼 수속을 밟기 위해 대신관의 방문을 요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하인리는 추방당한 코샤르를 서왕국으로 데리고 오고 그에게 자신이 나비에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사랑에 눈이 먼 자는 미친 짓도 쉽게 하기에 코샤르는 나비에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소비에슈가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이라 추측합니다. 하인리는 자신이 전서조를 통해 나비에와 연락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이를 들은 코샤르는 파르앙 후작을 통해 서신을 주고받을 묘안을 제시하죠. 그의 도움으로 하인리와 나비에는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비에는 엘리자 백작 부인을 통해 카를 후작이 대신관에게 이혼 신청서를 전달하러 갔음을 짐작합니다. 소비에슈가 자신의 재혼을 막을 것이라 예상한 나비에는 대신관이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방문했을 때 아예 재혼 승인까지 받아내야 하기에 서둘러 편지를 아르티나경을 통해 하인리에게 전달하려 하죠. 대신관이 황궁에 당도하고 소비에슈는 대신관에게 자신이 황태자일 때를 이야기하며 어릴 적 나비에와 자신이 먹은 쿠키 속에 낙태를 유도하며 부작용으로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약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들어 자신은 라스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음에 이상이 없음이 확실하고 오래도록 나비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는 것은 나비에가 불임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나비에는 자신이 재혼에 성공하든 못하든 그동안 자신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된다는 사실에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리고, 창밖에 큰 소리가 난 탓에 시선을 돌리자 퀸이 화살에 맞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서둘러 퀸을 방 안으로 들여 그를 보살핍니다. 소비에슈는 긴급 국정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소비에슈는 나비에와의 이혼을 발표하죠. 나비에는 에르기의 방에서 하인리와 만나고, 하인리는 나비에가 이혼 승인 후 곧바로 재혼을 신청해주면 된다며 법정에서의 계획을 공유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소비에슈가 나비에를 찾아오고 이혼을 한 뒤에도 자신의 곁에 머물러 줄 것을 부탁하지만 이혼하면 남이 된다며 나비에는 소비에슈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이혼을 받아들이겠냐는 대신관의 물음에 나비에는 당당히 그러겠다 대답합니다. 슬쩍 미소 짓는 라스타, 안도한 듯 숨을 내쉬는 소비에슈, 그 둘을 잠시 응시한 뒤 나비에는 준비해둔 말을 합니다. 재혼 승인을 요구합니다. 술렁거리는 주변을 뚫고 기다리고 있던 하인리가 등장하고 대신관은 나비에의 의사를 확인한 뒤 둘의 재혼을 승인합니다. 서왕국으로 떠날 채비를 차리는 사이 나비에와 하인리가 머무는 저택 주변을 기사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비에슈는 어떻게든 나비에를 서왕국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발악하나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국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음에 소비에슈는 하인리와 친분이 있는 에르기를 보내 하인리만 서왕국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에르기는 나비에와 만나 그녀가 라스타의 앞으로의 행보를 걱정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소비에슈 몰래 하인리와 나비에를 함께 저택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마침내 서왕국에 당도한 나비에, 자신을 향한 호기심과 묘한 적대감이 느껴지는 시선을 느끼며 나비에는 엄습하는 불안감에 초조해지고
그런 나비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그녀를 다독여주는 하인리의 모습을 끝으로 총 85화까지 연재된 재혼황후는 흥미진진한 다음 시즌을 기약하며 마무리됩니다. 웹툰 재혼황후의 원작, 웹소설 재혼황후는 이미 완결이 났죠.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바라는 대로 소빌 씨는 나비를 잃고 끊임없이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고 라스타는 그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나비에는 서왕국에서 또 다른 역경을 만나게 되지만 극복하고 하인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재혼황후의 또 다른 이야기와 영상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꿀꿀톤으로 와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